되먹지 못한 것들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화려했던 재계의 여왕, 나는 이제 낡고 허름한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한때 나의 카리스마 넘치던 눈빛은 흐릿하게 빛을 잃었고 탄탄했던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다. 나의 옆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정성으로 키운 나의 아들 민준과 딸 수연이었다. 민준이는 일정한 직업 없이 내가 모아둔 재산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망하고를 반복하고 있다. 수연이도 직업을 찾은 적이 없다. 그저 내 재산으로 명품을 몸에 감고 소모임에 참석하는 걸로 일상을 보낸다. 어머니,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번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한 번 더 도와주세요. 어머니, 어제 친구들 만났잖아요. 나만 이 백이 없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어머니 사주실 거죠? 겉으로는 살뜰히 나를 간호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미소가 감돌았다. 어머니, 오빠가 말씀드릴 게 있대요. 어머니, 요즘 통 기력이 없으시니 좋은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두는 게 어떠세요? 민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속삭였다. 혹시 모를 불행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잖아요. 수연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죠. 나는 자식들의 걱정에 마음이 놓였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쳐있던 나는 자식들의 제안을 거절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그렇게 나는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보험 가입 후 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수상한 낯선 음식, 점점 잦아지는 어지럼증,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 민준이와 수연이는 내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자식들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민준이와 수연이는 무언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가 나를 마주치면 동시에 대화를 멈추곤 했다. 몸이 안 좋으니 컨디션도 안 좋아 생각이 엉키는 거겠지 생각하며 의심을 거두려 했다. 어느 날 수연은 나에게 바람을 쐬고 오자고 제안했다. 어머니 날도 좋은데 우리 바람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좋은 생각이야, 수연아. 어머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외출에 들뜬 나는 의심 없이 수연의 차에 올라탔다. 날씨가 정말 좋아 나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를 먹기로 했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차는 점점 험한 길로 접어들었고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수연아, 길이 왜 이리 험하니? 나의 물음에 수연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어머니 지름길이 있다고 해서요. 어머니, 맞아요. 이 길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갑자기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차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대로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시도하지만 나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어찌된 일인지 수연과 민준은 가벼운 찰과상 정도의 부상이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하지만 나는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병원에 입원한 나는 자식들의 수상한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과거 재계의 거물이었던 나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자식들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민준과 수연은 보험 설계사와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었고 요양원에서 빼돌린 건강검진 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높이려 했다. 심지어 나의 식탁에 오른 낯선 음식에는 독국물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이 감히 날 죽여?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과거의 카리스마를 되찾고 자식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다짐했다. 나는 언론에 자식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나의 과거 인맥은 막강했고 순식간에 민준과 수연의 악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민준과 수연은 궁지에 몰렸다. 어머니, 오빠가 전부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을 얘기한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보험 들자고 부추겨놓고 어머니 자리에 안전벨트를 고장 낸 것도 너잖아. 어머니, 이건 전부 수연이가 계획한 거예요. 어머니, 아니에요. 전부 오빠가 한 짓이에요. 오빠, 너 거짓말 할래?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했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다. 민준과 수연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다.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은 더 이상 사회에서 발을 붙일 수 없었다. 그 둘은 내가 정성으로 키운 내 자식들이었다. 그 둘은 재판에서도 서로를 비판했다. 어머니, 이건 전부 오빠가 저를 끌여들여서 그렇지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 전 용서해 주셔야 해요. 어머니, 이건 수연이가 전부 계획한 일이었어요. 전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그들의 계략을 모두 보여주고 있었다. 너무 큰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일었다. 홀로 남은 나는 쓸쓸했지만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들이다. 일정한 하지만 적은 영치금을 매달 보내주기로 했다. 면회는 절대 안 갈 것이다. 그 둘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민준과 수연은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지만 난 단 하나도 듣지 않고 내 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에 모아두었다. 그 둘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마음만 상하는 일이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필라테스도 시작하고 하루에 한 번은 1시간 정도 공원을 산책했다. 건강도 회복되고 기분도 좋아졌지만 민준과 수연이 보낸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마음이 찌푸려졌다. 도대체 어떻게 내 새 주소를 알아냈을까? 저 편지를 받고 싶지 않아 이사도 한 건데. 나는 자선 사업에 힘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덧 노인이 되었다. 나는 해변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민준과 수연을 용서하기로 했다. 없는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도 멈추기로 한다. 해변 저쪽에서 백발의 멋진 남자가 양손에 음료를 들고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온다. 내 남친이다. 우리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나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위로하다가 친구처럼 애인처럼 살고 있다. 나에게 평화를 주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나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안식이 자리 잡았다.